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윤석열이 많이 긁히긴 했나 봅니다. 본인의 오른팔이던 한동훈을 대차게 까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곧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충신이자 오른팔로 남아 있었다면 이런 추후를 맞이했을까요? 이런 게 바로 탄핵 사유 아닐까요? 본인한테 조금만 불리하면 바로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윤석열계의 지려한 요구에도 가족명의 담원 게시판 글을 가족이 직접 작성했는지에 대해 침묵하면서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6일까지 열흘 이상 이어진 담원 게시판 관련 공방은 국민의힘의 상처를 입힌 게 확실해 보입니다. 담원 게시판 공방은 지난 5일 한 대표와 그 가족 명의로 윤 대통령 법우에 대한 비방 글이 수백 개 올라온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습니다. 지난 13일 추경 후 원내대표 등 친윤계 인사들이 당무 감사를 요구하며 논란이 커졌는데요.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었지만 친윤계는 이때부터 당 중진부터 대통령실 출신 의원들까지 한 대표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전날 최고위원 회의에선 한 대표와 김민존 최고위원이 이 문제에 대한 당의 고발 방침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 대표는 초지일관으로 당무감사도 가족명의 글에 대한 해명도 거부했습니다. 빨리 해명하고 털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지만 한 대표의 뜻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대표 가족명의 글의 실체는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방을 거치며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 후 봉합된 것으로 보였던 윤한 갈등이 터지면서 개파단 정면전으로 확산됐고요. 이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감정의 골을 드러냈습니다. 한 대표는 전날 총선 백서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익심 논란을 언급하며 이슈를 어떻게든 키워서 당대표를 공격하고 흔들려는 연장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친윤계가 자신을 당대표에서 끌어내리려 하는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한 대표는 이날도 기자들에게 없는 불안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친윤계가 한 대표에게 화력을 집중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 지시나 묵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당내에 많습니다. 사석에서도 친한 봉헌계는 친윤계가 자기들 권력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고 친윤계는 한 대표가 대통령과 잠시 갈등을 멈추나 했더니 본색을 드러냈다고 하는 등 적개심을 드러낸 표현들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여당이 던졌던 특별감찰관이나 김여사 라인 인적 청산 등 쇄신책들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입니다. 당권을 준 친한계와 원내 다수를 점한 친윤계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면서 정기국회에서 다수 야당에 대응해 여당의 의제를 던지기도 어려워졌고요. 한 대표의 리더십에도 큰 상처가 났다. 당내 친윤계는 물론 중립지대 의원들도 한 대표가 직접 해명하고 빠르게 팔고 가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넣는데 한 대표가 끝내 설명을 거부하고 당내 갈등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보수층 사이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공존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커진 정도 한 대표에게는 뼈 아픈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 선후배이다 정치적 동지였습니다. 검찰 재직 시 특수통 칼자기로 한 시대를 풍미한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출세의 영역을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윤 대통령에게 한 대표만큼이나 가까운 사람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채널 A검은 유착 의혹 사건에 휩싸인 한 대표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막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를 당해 직무정지라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오른 한 대표는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윤석열 사단을 재건하고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한 방패막이를 자처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자신의 정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오가면은 검찰 수사를 사실상 지휘함으로써 검찰 정권 2인자의 위상을 굳혔습니다. 판이한 스타일의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가까워진 것은 서로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검찰을 정의의 화신으로 여기는 두 사람은 여러 대형 수사를 같이 하면서 위기투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한 주요 대형 사건을 꼽아보면 9개인데 그중 한 대표와 함께 한 수사가 5개나 됩니다. 두 사람 다 말단 검사로서 역할이 크지 않았던 2003년 불법 대선 자금 수사까지 포함하면 10개 중 6개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부터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보도를 문제 삼은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명품백 수수 및 주가 조작에 연루된 김건희 씨 수사 방향을 두고 잡음이 나더니 한순간에 중앙 무대에서 밀려났습니다. 검찰 권력의 핵심인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및 주요 수사 라인이 한꺼번에 물갈이 되는 진풍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영전 형식이지만 자천성 또는 문책성 인사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한동훈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물러난 자리는 신용 검사들이 차지했습니다. 일부는 원도 윤석열 사단과 겹치지만 대체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낼 때 근무인연을 맺은 검사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열심히 했거나 김건희 씨 봐주기 수사에 관여했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서 공을 세운 검사들이 지휘부와 주요 수사라인에 포진했습니다. 의형제처럼 단단했던 두 사람 관계가 틀어진 것은 김건희가 큰 이유일 겁니다. 한 대표가 아무리 윤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더라도 김건희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총선 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한 대표는 김건희 리스크의 심각성을 절감한 듯했습니다. 그러자라도 이기기 힘든 선거인데 김건희 때문에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월 이른바 듀올 백내전이 벌어질 때만 해도 다들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상당수 야권 정치인과 정치평론가가 이를 약속대연으로 간주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 집단인 검찰 패밀리의 위기 질서는 조폭 조직병칙입니다. 특별히 한 대표에게 윤 대통령은 미리와 충성보훈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검찰 재직 시에는 버음하게 대주고 정권을 잡은 뒤에는 후계자로 키웠습니다.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감안하면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맞선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충돌을 빚었다는 것은 한 대표가 그만큼 김건희 씨 문제를 심각하게 봤다는 뜻일 겁니다. 김 씨의 권력력이 정권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대공가도의 걸림돌이 될 거라는 우려인 것이죠. 김 씨가 계속 공동 집권자처럼 행세하는 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예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대표는 여기서 더 치고 나갈 대장이 없습니다. 한 대표는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듯 쉽긴 합니다. 감도훈이라는 별명이 그럴듯한 이유입니다. 그토록 국민 눈높이와 상식을 강조하다가 상식 이하의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걸 보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잼만 날려보다가 정작 큰 판치는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클린치로 화해를 모색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한 대표 처지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 사람은 공동훈 명체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4월 총선 직전 벌어진 고발사주 사건을 상기해보면 세 사람이 일찍이 한 배를 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후 법무부 장관이 된 한 대표는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송 검사를 검사장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친윤계의 강력한 견제와 패싱 논란, 가족 댓글 우육 등으로 리더십이 흔들리는 한 대표에게 김건희 특검은 위기이자 기회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배포가 부족하고 뒤심도 약한 한 대표는 금연 말 바꾸기로 자책점을 쌓고 있습니다. 제3대 추천특검이라면 수용하겠다고 공언하고는 막상 민주당에서 그에 맞춘 수정 법안을 제시하자 슬쩍 발을 빼면서 특감 타령만 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를 활용해 반절을 꾀하거나 여권에 대한 비난을 물타기하려는 전략도 유치할 정도입니다.